레벨 2입니다. 레벨 2 1번. 자, 이 이상의 자연수 A에 대하여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원이 만나지 않고 또 다른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원은 만나도록 하는 A의 개수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뭐 만난다 안 만난다 고점이 몇 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확실한 것부터 그려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두 개의 함수가 지수함수야. 지수함수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쟤를 하나로 좀 합쳐봅시다. 자, 일단 y는 ax제곱 곱하기 5분의 2의 x제곱 이면은 5분의 2의 x제곱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항상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해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해. 근데 a가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2부터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갈 거야. a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2라면은 밑이 이제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밑이 1보다 작아. 근데 a가 이제 3, 4, 5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3만 들어가도 벌써 5분의 6이 되니까 이제 1보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2하고 2가 아닌 자연수하고 좀 나눠서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려보자. 첫 번째로 A가 2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A가 2일 때 Y는 그러면 5분의 4의 X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 대충 그려볼까? 원이요. 누구냐면은 그 중심의 좌표가 1,0이에요. 1,0이고 Y 그 반지름이 1이죠. 원이 이렇게 생겼네.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함수가 5분의 4의 x제곱인데 얘는 감소해야 되잖아요. 감소하면서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대강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얘하고 얘는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벌써 어쨌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치? 만났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구나. A가 2일 때는 실패구나. 그래서 뭐 두 번째 조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A가 이제 3일 때 봅시다. A가 3일 때. 뭐 3 이상일 때죠. A가 3 이상일 때. A가 3 이상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5분의 2의 2의 x제곱에서 밑이 1보다 커지니까 증가함수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이때도 원부터 셈을 그려볼게요. 원이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이고 요게 지금 1,1이잖아. 그지? 요게 1,1이고 여기 0,1이고 그러면 이제 증가함수가 될 거니까요. 증가함수가 지나가면서 0,1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지나가고 아까 선 뭐라 했지? 증가함수랬죠. 증가함수니까 다시는 1이 될 일이 없어. 계속 올라가니까 얘는 원의 그래프에서 원이 제일 튀어나와봤자 높이가 1인데 이미 얘는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는 전부 다 높이가 1보다 올라갔으니까 이 원 그래프랑 만날 일이 없어요. a가 3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작은 3이 들어오더라도 이미 0,1을 지나고 계속 증가하니까 얘랑 만날 일이 없다는 소리죠. 얘는 제일 높이 올라가야 y좌표가 1이고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y좌표를 갖게 되니까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3 이상일 때는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은 무조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A가 3 이상일 때 첫 번째 조건은 다 만족한다. 첫 번째 조건 이거야. 만나지 마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봐야겠죠. 두 번째 조건은 y는 100의 x제곱분의 9의 x제곱 곱하기 a의 2x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 한 개로 나눠 봐야 돼요. 자, y는 100의 x제곱분의 9의 x제곱 곱하기 a의 2x제곱이면 자, 하나로 다 넣으면 100분의 9 a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되나? 또 얘하고 얘하고 이제 또 만나냅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지수함수하고 원하고 보니까 이 같은 원하고 보니까요. 아까 뭐라 했죠? 감소함수면 무조건 만난다 그랬고요. 증가함수면 어떻게 된다? 증가함수면 무조건 못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는 밑이 어떻게 돼? 밑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만나지 마라를 만족하려면 밑이 1보다 커야 됐었죠. 좀 전에 할 때. 지금 이제 또 만나라 그랬거든요. 만나라고 했으니까 밑이 1보다 작아야지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A가 3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A가 3 이상인 애들 중에서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애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밑이 누구냐면 얘잖아. 100분의 9A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100분의 9A 제곱이 1보다 작아야지. 물론 0보다 커야 됩니다만 A가 자연수니까 이제 양수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썼어요. 이거 만족하는 값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A 제곱이 이제 9분의 10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지? 따라서 요때 이제 제곱수가 A 제곱이 9분의 100보다 작다고 하면 원래는 루트 씌워가지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0에서부터 3분의 1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A가 자연수니까 2 이상의 자연수니까 A는 2 또는 3 이렇게만 가능하겠죠. 2 또는 3.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어디야? 3 이상인 거 하고 2 또는 3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A는 3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A는 3 하나뿐이니까 한 개. 자, 레벨 2 2번입니다. A가 양수고 1이 아닐 때 서로 다른 두 함수 y는 ax제곱과 2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x는 1이 만나는 점 중 y좌표가 큰 점을 p,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점 중에 y좌표가 큰 점을 q라고 한대요. 선분 PQ의 중점의 y좌표가 4분의 7일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는 확실한 것부터 그리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2x제곱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이고 ax제곱이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쌤이 세 가지를 그려놨어요. 2x제곱을 기준으로 했을 때 ax제곱이 더 위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a가 2보다 큰 경우죠. 아니면 a가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아서 이와 같이 그래프가 이제 아래에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2의 x제곱은 확실히 밑이 1보다 크지만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자, 그럼 이때 같으면요, x는 1하고의 교점 중에 높은 지점을 p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p예요. 그럼 얘 y좌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y좌표만 생각하면 되고, 이때 같으면 x절에 1 들어가니까 여기가 a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하고도 이렇게 만날 텐데 마이너스 1하고 만났을 때 위에서 만나게 되는 지점이 2의 x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높이가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경우가 언제냐 하면은요, a가 2보다 큰 경우예요. 자, 이때 y좌표의 중점이 이제 4분의 7이 된다 그랬으니까 y좌표가 지금 a하고 2분의 1하고 나누기 2를 했을 때 4분의 7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a 플러스 2분의 1을 하면은 2분의 7이 된다는 얘기고 이때 a가 3이 나옵니다. 이 3은 a가 2보다 크다는 거에 부합을 하죠. 그래서 가능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2보다 이제 a가 더 작은 경우죠. 근데 둘 다 이제 증가함수니까 1보다는 클 거야. 그래서 우리가 a를 이때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때 같으면 x는 1하고 마이너스 1하면 또 어디서 만나는지 보죠. 위에 있는 점이 이제 요 그래프인 거 보이죠? 그죠? 여기다 1 들어가니까 2입니다. 요 높이 2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둘 중에서 ax 제곱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a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는요, 2하고 a분의 1의 중점이 y좌표가 4분의 7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4분의 7이고 2 플러스 a분의 1이 2분의 7이 되나요? 그죠? 그럼 a분의 1이 2분의 3이에요. 따라서 a가 3분의 2가 나옵니다. 근데 밑 a는 이때는 이제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3분의 2는 1보다 더 작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요, 2는 증가하는데 a가 이제 감소하고 있으니까 밑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도 똑같이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을 해보면 이때 높이가 이 그래프에서 나오죠. x에 1 넣으니까 2예요. 여기 2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밑이 이제 그 1보다 작은 경우에 여기서 높은 지점 여기서 나오죠. 그죠? 이 값이 실제로 A 값에 따라서 다르겠죠. 2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또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도 2 플러스 A분의 1의 중간값이 그죠? 중점이 4분의 7이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요때랑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역시도 A가 3분의 2가 나올 건데 이거는 이 조건에 맞네.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 그랬고 3분의 2가 마침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조건에 맞는 값이 되겠죠. 따라서 요 가능한 A의 값의 합은 3분의 11, 그지? 되나요? 그래서 경우를 나누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고. 네, 다음 3번입니다. A가 8분의 3보다 크고 1이 아닌 상수에 대하여 점 A가 2A-4분의 3,2예요. 얘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있다.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A가 아닌 어떤 한 점 B에 대하여 직선 AB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 10A의 값을 구하세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점이 그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대입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X자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Y에 2 들어갔을 때 2는 로그 A에 2A-4분의 3이 되겠죠. 이와 같은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돌려서 얘가 된다고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2A-4분의 3이 A제곱이 될 거고 A제곱 빼기 2A 더하기 4분의 3은 0이다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4를 곱하니까 4A제곱 빼기 8A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 요때 이제 풀어서 나오는 게 2분의 1 또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인수분해 할 줄 아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A가 로그 함수의 밑이에요. 밑인데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큰 값이 나와서 10A를 구하라는 거는 사실 이 둘 중에 누가 적합합니까? 하는 걸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한 점 B가 있어서 선분의 B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로그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라면은 점 A가 어딘가에 있고 다른 한 지점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B가 이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로그 함수가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하면 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여기에 있든 또 B가 여기에 있든 기울기는 계속 음이니까 요때가 아니라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밑으로서 가능한 A 값이 2분의 1이나 2분의 3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감소하는 함수가 나오게 되니까 밑이 이제 1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지? 따라서 A는 2분의 1이다 하면 되고 10A 구하세요 했으니까 5다, 그죠? 네, 레벨 2 4번입니다.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정의역이 3에서 4까지인 함수가 있어서 Y는 마이너스 A의 X-1제곱 플러스 2예요. 걔가 X는 3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최소값은 스몰 m입니다.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세요. 우선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정의역이 3에서 4까지인데 X가 3일 때 최대값을 2분의 7의 1-a를 가집니다. 그랬으니까 X가 3일 때 이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Y가 이제 얘가 나온다는 거죠. 2분의 7의 1-a가 여기 3 들어가겠죠? 그럼 a제곱인가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고 얘를 푸는 거예요. 7 빼기 7의 2가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 되고 2차 방정식 되겠다, 그치? 7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2, 3, 1 하니까 a는 3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둘 중에 또 아까처럼 그지? 밑이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아요. 둘 중에 어떤 것이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었냐 하면 만약에 밑 A가 1보다 컸더라면 자 얘부터 봅시다. Y는 마이너스 A에 X-1제곱 플러스 2는요 어떤 식으로 해서 된 거냐면 처음에 Y는 A의 X제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의 X제곱이 된 뒤에 다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로 올 때 전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전체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원래는 y의 부호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x축 대칭을 했다는 소리고 그 후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밑이 1보다 컸어요. 밑이 3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을 건데 두 번째로 이제 x축 대칭을 한단 말이죠.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대충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모양이 될 거고 감소함수가 됩니다. 감소함수가 되어서 이때 같으면요, x가 3에서 4까지 해서 3에서 이렇게 있다 칠게요. 3, 4 이렇게 있다고 하면 3에서 최대, 4에서 최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맞는 경우가 되는 건데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았어.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감소하는 중이었겠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가니까 뭐 대충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형태가 될 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증가함수가 되니까 형태가 만약에 3에서 4까지 우리가 그리잖아요. 그럼 3에서 최소고 4에서 최대가 된다는 거야. 3에서 최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니고 우리가 아까 감소함수 형태일 때 x가 3에서 최대가 되고 x가 4일 때 최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요 그림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a가 3 또는 2분의 1 두 개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증가함수였던 요 때 있죠, 그죠? a가 3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다. 따라서 이제 a는 3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최소값은 언제 나와요?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할까요? 계산하면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자, a는 3이니까 여기 3 들어가고 x 자리에 4 들어가요. 4 빼기 1이니까 3이죠? 마이너스 25입니다. 그죠? 따라서 a는 3이고 m은 마이너스 25가 나오니까 합은 마이너스 22다 하면 되겠다. 지금 계속 해봐서 알겠지만 뭔가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보다 크냐 작냐,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계속 스스로 경우를 나누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5번입니다. 함수 y는 로그 2x의 그래프 위에 점이 있어요. a가 a, 로그 2의 a고 y는 로그 4의 x 그래프 위에 b, 로그 4의 b가 있는데 선분 LB가 대각선이고 각 변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정사각형이 되도록 잡는데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a-2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로그 함수 두 개예요. 밑이 하나는 2고 하나는 4인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 1,0을 기준으로 이제 높낮이가 누가 위에 있는지가 반전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밑이 작은 함수가 더 위에 그려진다고 그랬죠. 여기가 로그 2의 x고 여기가 로그 4의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a고 여기가 b예요. 그래서 이제 ab가 선분 ab가 어떤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다고 했고요. 그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래요. 1. 여기 1입니다. 이것도 1이고요. 이때 a-2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점이라 그랬으니까 점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죠. 점 b가 아까 b, 로그 4의 b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a가 a, 로그 2의 a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될 겁니다. 또 높이도 y좌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로그 2의 a일까요? 여기는 로그 4의 b예요. 그럼 우리 보이는 그대로 식을 쓰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하나는 b에서 a를 빼면 요 길이가 이제 1이라고 그랬으니까 b-a는 1이고 또 y좌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높죠. 그래서 로그 2의 a 빼기 로그 4의 b가 또 1이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풉니다. 자, 그런데 위의 식은 뭐 간단해요. 간단해서 일단 뭐 이렇게 써놓을까요? b는 a 플러스 1이다 하는 거 얻어낼 수 있을 거고 밑에 식을 보니까 이제 두 개 밑이 달라요. 밑이 달라서 이거를 밑을 둘 다 4로 통이라든지 아니면 둘 다 2로 통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변형을 할 때 만약에 2로 맞추게 되면 로그 4의 b를 2로 셈이 맞추잖아요. 그럼 4에다가 4가 2로 바뀔 때 이제 2분의 1제곱을 해서 2가 되는 거니까 b에도 똑같이 2분의 1제곱을 해서 루트 b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루트 b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로그 빼기 로그니까 이제 진수 나눗셈으로 해주면 되는 건데, 나는 루트가 계산이 더 복잡한 것 같아. 그러면 로그 2의 a를 로그 4로 바꿔주자. 로그 2의 a를 로그 4로 바꿔주려면 2가 제곱을 해서 로그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a도 똑같이 제곱을 해서 이제 a 제곱이라고 하면 된단 말이죠. 이런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로그 4의 a 제곱에서 로그 4의 b를 빼면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걔를 여기다 옮겨서 써볼게요. 로그 4의 a 제곱에서 로그 4의 b를 빼서 1이 됩니다. 그럼 이거 로그 하나랑 합치면은 로그 4의 b분의 a 제곱이 1이고요. 그러면 b분의 a 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 제곱은 4b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b가 a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 두 개를 이제 b에다가 이제 이걸 넣어주니까 a 제곱이 4b인데 b가 a 플러스 1이니까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겠다. 그죠? 따라서 a 제곱이 4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a 제곱 빼기 4a의 값은 무조건 4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a-2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a-2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잖아. 근데 아까 뭐라 했어? a 제곱 마이너스 4a가 4라 그랬죠. 그럼 요 놈이 4야. 여기가 4입니다. 따라서 4 더하기 4를 하니까 8이다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사실 여기서 a 값을 직접 구해도 괜찮아요.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니까 a는 자, 근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마이너스 4니까 8인가요? 그죠? 그럼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밑이 아까 뭐라 했죠? 밑이 a가 1보다 크다 그랬나요? 1보다 큰 애를 찾으면 2 플러스 2 루트일 거잖아. 그래서 이 중에서 a는 2 플러스 2 루트이고, 그럼 a 마이너스 2는 2 루트이죠. 제곱하면 8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네, 6번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 정의역이 마이너스 7 이상 a 미만인 함수가 있어요. 얘가 최대값을 갖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은? 일단 함수를 보니까 1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네요. 마이너스 7에서 1까지랑 1에서 a까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선 그래프를 그려보자. 1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 더 그리기 쉬우니까 얘부터 그리면은 1 대입하면 얼마야? 사실 1에서의 우극한이죠. 1 대입하면 0이고 원래 이제 이렇게 뚫어서 이와 같이 로그 2의 함수가 로그 2의 x가 그려질 거예요. 조금 높게 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그려야 되죠. 1보다 작은 쪽.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요.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면 셈이 저걸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로그 3의 x였을 건데 얘가 로그 3의 마이너스 x가 되었다가 다시 x축 방향으로 어떤 평행이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y축 대칭을 한번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원래 이제 로그 3의 x가 이렇게 갔을 거잖아요. 이렇게 갔을 텐데 2보다 이제 3의 밑이 크면은 더 밑에 아래쪽이 그려지니까 로그 3의 x가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이제 걔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이렇게 갈 애가
이렇게 왔을 겁니다. 왔을 텐데 이제 걔가 이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오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와 같이 그려지겠다,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가 이제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함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7에서 1까지만 봅니다. 여기 그냥 마이너스 7 줄까요? 마이너스 7에서 1까지고 여기에 등호 들어갔고 1일 때 값이 0이니까 여기 7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이제 얘가 최대값을 가지래요. 최대값을 갖기 위한 A의 최대값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일단 A가 좀 크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A가 만약 여기 뒤에 있어. 그럼 최대값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이너스 7에서 보라 그랬으니까 여기 뒤에는 이제 없는 겁니다. 없고 마이너스 7에서부터 함수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야.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요. 높이가 어디서 제일 높냐 하면 X가 A일 때 가장 높아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가 이제 등호가 있었다면 A에서 최대입니다 하면 될 텐데 등호가 없잖아. X가 A가 안 된단 말이죠. A 미만이라는 거는 X가 A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가 B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A에서 최대값이 이제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A라는 수를 X가 정의역으로서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이때는요. 최대값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최대값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최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A를 대입했을 때 값이 제일 커지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누가 제일 커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에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지점이 X가 마이너스 7에서 나오는데 요때의 함수값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7 들어가니까 로그 3의 9예요. 그래서 여기가 2입니다. 2. 그치? 그래서 A가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은요. 이 높이보다 안쪽에 있는 값을 자기 함수값으로 가지는 예를 들자면 A가 요런 데에 찍혀야지 이 뒤에가 없고 요런 데에 찍히면 봐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거면 최대값이요. 사실 F-7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의 곳에서 나오게 되면 어차피 얘는 못 가져가니까 최대값이 못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F-7이 지금 2인데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려면 아까 A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요런 게 괜찮다 했잖아요. 얘들의 차이는 뭐야? 여기서 A에서의 함수값이 2보다 크냐 작으냐 그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2의 A에서의 함수값이면 요 자리에 A 들어가겠죠. 로그 2의 A가 2보다 크면 안 돼. 그럼 작아야 돼. 근데 혹시나 이제 같아도 되는지 보죠. 만약에 이 높이가 같아서 여기에 A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어쨌든 최대값은 마이너스 7에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으니까 이때도 최대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로그 2의 A가 2랑 똑같은 지점에 걸려도 괜찮고 그래서 등호 넣어도 되고 그럼 A의 범위를 찾자면 이제 2의 제곱으로 갈 거니까 A는 4 이하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최대값은 4입니다. 4.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최대값을 가지려고 하면은 일단 그 값을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정의역에서 뚫려 있는지 안 뚫렸는지 그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7번입니다. 직선 y는 2x-3이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작은 점을 a, 그 다음에 같은 직선이 2 로그 4의 16x-32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작은 점을 b라고 할 때 삼각형 AOB의 OAB의 넓이는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처음 봤어요. 그러면 뭐 누구랑 만난다 하니까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금방 그릴 거야. 근데 문제는 얘야. 2 로그 4의 16x-32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아서 내가 얘를 좀 간단히 고칩시다. 쌤이 말하는 복잡하다는 거는요. 밑이 소수가 아니야. 2나 3 뭐 이렇게 소수로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곱수죠. 제곱수니까 이걸 2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16x32라는 거를 16으로 좀 묶어야 될 것 같다. 이거. 그래서 얘를 좀 고쳐보니까 자 로그 4니까 2의 제곱으로 하고 그지? 얘는 16으로 묶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2가 여기 밑으로 오면서 2분의 2 이렇게 올 거잖아. 그죠? 얘가 없어지면서.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16 x-2가 될 거고, 얘를 다시 쓰면 로그 2의 16 더하기 로그 2의 x-2가 될 거니까, 다시 이쁘게 쓰면은 로그 2의 x-2 플러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요, 요식은 원래 y는 로그 2의 x였을 건데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낸 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쌤이 항상 뭘 보라고 했죠? 직선과 로그, 직선과 지수함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 같으면 평행이동이 특히 등장하는 경우면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항상 눈여겨보라 했었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침 2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평행이동 되어 있는 걸 보니까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해. 그러니까 이 곡선, 이 로그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축 방향으로 무조건 2만큼, 무조건 y축 방향으로 무조건 4만큼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얘가 갈 거니까 걔네들의 비율을 한번 보니까요, x의 변화량분의,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이동량을 보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한다 그래서 얘가 마침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로그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를 내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점들이 이제 전부 다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해서 이제 얘가 다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직선하고 점이 이렇게 있었죠. 직선하고 곡선하고 이렇게 있었죠. 그죠? 요게 이제 y는 2x-3이고 y는 로그 2의 x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얘네들의 교점 중에 x좌표가 작은 지점을 a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근데 또 하나 뭘 그리냐 하면은요, 얘를 또 그리라 했어요. 얘를 또 그려서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을 또 살펴보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치? 얘가 이제 누구냐면 로그 2의 x-2 플러스 4라는 이제 새로운 식이 되었는데, 옆으로 조금 할까? 얘가 됐는데, 그지? 걔네들 중에 이제 교점 중에서 x좌표가 작은 지점을 또 b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점 A와 점 B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자, 점 A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요 함수 위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직선의 기울기도 2이기 때문에 이 점 A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이게 되면 여전히 또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점 B라는 애는 어떻게 주장을 해도 되냐면 점 A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서 나온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평행이동 전에 있던 곡선과 직선의 교점인데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해도 같은 직선 위에 있게 되고, 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했을 때 이 함수 위로 온다 그랬으니까 점 B라는 애는 누구야? 점 B라는 애는 점 A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점이다 이 말이죠. 정확한 좌표는 몰라. 안 구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A와 B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밑변이 2고 높이가 4인 거잖아요.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일단 2로 돕니다.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야. 얘가 구하라고 한 게 삼각형 OAB의 넓이잖아요. 삼각형 OAB의 넓이인데 벌써 AB는 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O가 이제 여기 어딘가 있겠죠. 점호가 어딘가 있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삼각형 A와 B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일단 밑변은 아까 구한 것처럼 2루트예요. 그럼 높이는 원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인 거 아시겠죠? 그죠? 0,0에서부터
직선 2x 빼기 y 빼기 3은 0까지의 거리입니다. 거리. 걔를 구하니까 자 x 개수 제곱 또 y 개수 제곱 분의 00 대입하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 들어갈 거니까 이제 3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걔가 이제 루트 5분의 3이에요. 그럼 다 있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 루트 5예요. 높이 루트 5분의 3입니다. 루트 없어지고 2 없어질 거니까 넓이는 3. 그치? 다음 8번입니다. 상수 A에 대하여 저 방정식의 근이 3이에요. 이제 똑같은 좌변은 똑같은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b입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야? 위에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3이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3 넣겠죠. 자, x에 3을 넣자. 자, 그럼 로그 2에 4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여기 3 들어가니까 8 됩니다. 그죠? 걔가 a예요. 그럼 로그 2의 4는 2고 로그 2분의 1의 8은 뭐야? 로그 2분의 1의 8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오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되나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이제 a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는 부등식을 풀자. 로그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 겁니다.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을 통일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로그 2에 로그 2분의 1에 돼 있는 거를 전부 다 로그 2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2분의 1을 2로 바꾸고 부호도 마이너스로 고치면 되는 거 알겠죠, 그죠? 아까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2에 자 분수 한 개로 쓸 수 있죠. x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1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사실 누구냐 하면 로그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얘랑 보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1이 2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되는 거고요. 즉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죠, 그죠? 여기 이제 2분의 1이라고 쓸게.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1은 둘 다 진수였잖아. 처음부터 진수였으니까 둘 다 양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변에 x 플러스 5와 양변에 이제 2배의 x 플러스 5를 곱해도 부동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x자로 곱해서 생각하면은 2배의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작다가 만족되는 거고 얘를 푸니까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등식을 다 풀었느냐? 아니죠. 항상 로그 부등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진수 조건이 중요해요. 진수 조건.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5하고가 진수였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도 양수여야 되고 x 플러스 5도 양수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요걸 이제 넘기고 하는 거지.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1, 2 두 개죠. 따라서 이제 b는 2가 되는 거고 a랑 b 더 알아야 된다. 그러면 1이지 1. 그치? 그래서 처음에 x가 3이 근이 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a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 바꿔서 푸는데요. 밑이 2하고 2분의 1이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요. 그래서 역수로 바꿔주면서 앞에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로그 한 개로 바꿔서 이제 분수 x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1이 이제 2분의 1보다 작다로 가는데 이거 할 때도 똑같이 하면 돼. 여기 만약에 등식이었으면 이렇게 돌아라 그랬잖아요.
부등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돌면서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유지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이 돌았는데 밑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돌아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굳이 막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다시 로그 2에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돌아서 방정식 풀듯이 하면 되고,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해주면 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방향 반대로 해주면 된다. 자,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예제 1부터 보자. 호두법.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 부채꼴 AOB에서 각 AOB의 크기는 6분의 파이고 호 AB의 길이는 파이다. 부채꼴 AOB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가 각각 A랑 B 파이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앞에 내용에도 나오지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반지름을 R이라 하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L은 R 세타 되는 겁니다. 얘는 반지름, 얘는 중심각.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지?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제곱하고 중심각 곱하든지 아니면 2분의 1 R L이라고 해도 괜찮다. 요 중에 R 세타가 L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채꼴에서 반지름 몰라.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A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공식 따라 그냥 풀면 되죠. 호의 길이가 파이. 근데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R 세타에서 나왔겠죠. 6분의 파이 곱하기 A를 해서 나왔을 거니까 A는 금방 이제 6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라 그랬나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을 하면 되겠다. 그지? 자, R A 6이고 L 호의 길이 파이. 그래서 3파이. 따라서 B는 3이에요. 자, 그럼 얘가 A 플러스 B 하라 그랬나요? A 플러스 B는 9 하면 되겠다. 그지? 거기 문제 하나 써두고요. 항상 명심하세요. 원이나 부채꼴, 뭐 호의 길이, 뭐 부채꼴 넓이, 뭐 반원, 4분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원, 4분원 다 부채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전부 다 중요한 거는 중심각, 반지름. 요거 세 개를 구하라는 노력을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이 표시 안 돼 있으면 중심 찍으시고, 중심각이나 반지름이 표시 안 돼 있으면 그게 얼마지? 하고 이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면 잘 될 거예요. 그럼 유제를 보자. 다음 유제 1입니다.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호 AB를 3등분하는 점을 점 A에 가까운 점부터 차례로 PQ라고 하자. 호 AQ의 길이가 8파이일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호의 길이를 3등분하는 점을 찍었어요. 자, 거기다가 또 메모해두세요. 호의 길이를 밑에다 쓸까? 호의 길이를 3등분. 그럼 중심각도 3등분. 일부러 숫자를 썼습니다. 3등분. 그럼 중심각도 똑같이 3등분이 된다. 그게 이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P랑 Q가요. 요 호의 길이를 3등분하는 지점이면 아까 이제 중심 표시하라 그랬잖아. 반원이나 이제 그거 나오면 또 중심을 표시했을 때 중심각이 이제 각각 이렇게 잡힐 텐데 얘네 세 개의 중심각이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반원에 대한 중심각이 파이기 때문에 얘네 하나하나가 전부 다 3분의 파이 60도 있죠. 그죠? 3분의 파이씩 주어질 거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사각형 PABQ의 넓이를 구하랬는데 결국에 이 PABQ는요. 뭐 세 개의 넓이나 마찬가지냐면 뭐 세 개로 되어 있냐면 정삼각형 세 개로 되어 있는 거죠.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을 거니까 얘는 꼭지각이 3분의 파이인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정삼각형 되는 거야. 얘도 정삼각형. 전부 다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일단
AQ의 길이가 이제 8파이라 그랬으니까 궁금한 거 아까 반지름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반지름을 셈이 R이라고 할게.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 그거 3개 하면은 사각형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순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R을 구하자. 자, 호의 길이 AQ가 8파이라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라 그랬으니까 R 곱하기 세타입니다. 근데 세타가 3분의 파이 2개니까 3분의 2파이예요. 따라서 8파이는 R 곱하기 3분의 2파이다를 풀면은 얼마? R이 12 나와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 3개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각형 PABQ는 자, 3 곱하기 3개니까 정삼각형 3개니까 3 곱하기 자, 정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4분의 루트 3 A제곱이죠. 한 변의 길이 제곱이죠. 한 변의 길이가 이제 12란 말이야, 그지? 12의 제곱이다. 하면은 4 하나 날라가니까 108입니까? 108 루트 3. 자, 다음 유제 2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에 점 A가 있어요. 3,0. 반직선 OA 위에 점 P에 대하여 반직선 OP가 점 O를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6분의 13파이만큼 회전한 후 음의 방향으로 18분의 7파이만큼 회전한 다음 원하고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 성분 AB를 포함하는 부채꼴 AOB의 넓이는 그랬어요. 얘는 정직하게 하면 돼. 양의 방향, 음의 방향만 잘 알면 되죠. 처음에 O가 여기 있을 거고 반직선 OA 위에 있는 점 P가 하나 뭐 어딘가 있겠죠. 여기 이게 반직선 OA이고 그 위에 점 P가 있어서 반직선 OP가 O를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6분의 13만큼 돕니다. 6분의 13파이만큼 돕니다. 그랬다가 양의 방향은 이제 이쪽이죠. 이쪽 플러스고 그랬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요만큼 더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과적인 최종 위치가 어디에 가게 되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그냥 이 0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이 반직선이 안 움직였을 때는 각이 0이니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분의 13파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18분의 7파이만큼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얼마야? 18분의 39에서 39에서 7을 빼나? 이렇게 버릴까? 그럼 18분의 32파이. 그러면 9분의 16파이예요. 근데 각이 이렇게 가분수로 돼 있으면 보기 헷갈리니까 대분수로 고치세요. 대분수로 고치면은 1과 9분의 7이지, 그치?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9분의 7파이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정수 파이를 기준으로 원래는 2였으면 9분의 18이었으면 2파이일 거잖아. 2파이에서 9분의 2파이만큼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제 계산을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이제 여기다가 각을 표시해야 되니까 파이 기준으로 9분의 7파이만큼 더 갔다. 요만큼 파이잖아요. 파이 기준으로 9분의 7파이면 벌써 반절 넘어섰어요. 그죠? 넘어섰으니까 뭐 대충 9분의 7파이만큼 더 왔다 해서 뭐 이렇게 갈 거다 표시하시면 되고 아니면 2파이가 한 바퀴인데 한 바퀴에서 9분의 2파이만큼 빠졌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B가 어디 있게 되냐면 여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성분의 AB를 포함하는 부채꼴 AOB의 넓이를 구하라. 이 부채꼴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중심각이 중요한 거고 2파이를 기준으로 9분의 2파이가 빠진다고 했으니까 이 각의 크기 자체는 9분의 2파이가 될 거다. 그럼 다 되었네. 부채꼴 AOB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그죠? R이 3입니다. 세타는 9분의 2파이예요. 그럼 2 없어지고 9 없어지니까 파이다. 파이. 네? 파이. 자, 다음 예제입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좌표 평면에서 직선 루트 3x 빼기 3y는 0의 수직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중 x좌표가 작은 점을 p, x좌표가 큰 점을 q라고 하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알파, OQ의 각을 베타라고 할 때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저 직선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이 직선 말고 얘한테 수직인 직선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3y는 루트 3x니까 y는 3분의 루트 3x란 말이야. 그러면 얘한테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이 기울기여야 돼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하고가 있어서 걔네들의 교점 중에 x좌표가 작은 걸 p, 큰 거를 q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려보자. 자, 원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루트 3x예요. 그죠? 직선이 이렇게 가겠다. 그럼 여기가 x좌표가 작은 점이 p니까 여기가 p입니다. 여기가 q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요. 이만큼 둘러왔을 때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알기를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 그 앞에 내용에서 뭐라고 했죠?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자, 반지름이 R인 원위에 그려진 어떤 동경 OP에 대하여 얘가 x, y라고 하면은요. 얘의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죠?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 그랬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 그랬죠. 그죠? 이 정의에 입각해서 푸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3x라 그랬는데 걔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x라는 건 우리 직선의 기울기는 뭐랑 상관이 있다고 배웠었냐 하면은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이라 그랬어요. 탄젠트 값. 근데 탄젠트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탄젠트가 루트 3이 나왔더라면 마이너스 루트 3 말고 그냥 루트 3이 나왔더라면 여기가 3분의 파일 거잖아요. 루트 3x였다면 그럼 지금은 마이너스 루트 3x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이 알파는 사실 3분의 2파이래요. 요만큼이 3분의 파이니까 알파는 3분의 2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걔를 사실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얘가 지금 사인 알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빗변분해 그죠? 빗변분해 전피의 y좌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얘는 구하기 쉽잖아. 지금 여기 빗변이 2잖아. 2 그죠?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여기가 2고 얘가 이제 3분의 파이니까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1만큼 왼쪽으로 가게 되고 여기가 루트 3만큼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전피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루트 3이다 이거죠. 그럼 다 있지.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y좌표죠. 2분의 y좌표니까 2분의 루트 3 되는 거고.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Q 같은 경우에는 전피를 원점 대칭한 거 보이시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서 또다시 삼각비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만큼이 또 3분의 파일 거니까 1대 루트 3 해가지고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계산하셔도 되고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 바꿔서 1, 루트 3이라고 마이너스 루트 3이라 해도 괜찮고 그럼 코사인 베타가 되면 빗변분의 x 좌표잖아요. 그럼 빗변이 2고 x 좌표가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두 개 곱하니까 4분의 루트 3이다. 책에서는 식을 대입을 했어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x니까 걔를 이제 그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했죠. 대입을 해서 직접 x 좌표를 구했고 직선의 기울기라는 점을 알면은 좀 더 가시적으로 풀 수가 있다. 눈에 딱 보이게 풀 수가 있죠. 둘 다 알아놔야 된다. 자, 다음 유제 3.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간단히 해야겠죠? 코사인 세타 곱하기. 자, 분모가 비슷한 듯 달라. 통분하자. 얘네 둘이 곱하니까 1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 되겠죠? 위에 얘가 올라가고
여기 위에 얘가 올라가. 그러면 1이 없어지네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하면 코사인 제곱 되잖아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위에는 2 사인 세타 됩니까? 그럼 코사인 하나 약분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 결국에 2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2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다. 즉 탄젠트가 음수다 이 말이지. 근데 탄젠트가 요 단계에서 볼까요? 이게 지금 음수라는 얘기잖아. 근데 코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여기 플러스죠.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세타가 어느 사분면인 거예요? 코사인만 플러스고 사인이랑 탄젠트 음수인 건 올사탄코 여기 있다는 소리지, 그지? 세타가 4사분면에 있구나. 2분의 3파이랑 2파이 사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0에서 2파이 사이의 값으로 고쳤을 때.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쌤이 어떻게 알았어? 코사인을 통해서 사인을 구해서 탄젠트로 가도 상관없지만 그냥 삼각형 그려버리라고 그랬죠. 여기가 세타라면 코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여기 5, 3 해버리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4 되겠지. 그러면 사인은 5분의 4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인이 음수여야 되니까 이 각을 가지고 사실은 다른 부분에 다른 사분면에서 이제 이 삼각형을 돌려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하면 되는 거. 탄젠트도 이 그림상에서 3분의 4예요. 3분의 4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가 음수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그림을 가지고 돌려서 나오는 애들이다. 따라서 그러면 지금 탄젠트 구하랬으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4 하시면 되고 사인 구하라고 하면 사인도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죠? 나머지도 다 구하시면 되고요. 아까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건 이런 거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서 1 빼기 25분의 9를 하나요? 그럼 25분의 16이 되겠지. 따라서 사인 세타가 제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건데 사인이 음수여야 되니까 그 중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아까 5분의 3이라고 그랬고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유제 4번이죠.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 y는 x가 제3,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자, 원을 그리자. 아까 기울기 이야기했던 예제할 때 그죠? 똑같이 풀면 되죠. 반지름의 길이 1이고요. y는 x면 이렇게 가겠지. 얘랑 3,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래요. 그 다음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이 이제 세타가 되는 거고 어쨌든 세타가 뭐든지 가네요. 얘의 좌표를 알면 사인, 코사인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좌표 알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y는 x면은 이게 사실 1 곱하기 x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탄젠트 값이 얼마야? 1 된다는 거야. 그런 애는 누구냐면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요만큼 4분의 파이. 그럼 여기도 4분의 파이지. 실제로 이제 이 세타는 4분의 5파이에 해당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때 좌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두 개 똑같은 거니까 1대 1대 루트 2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 되겠지. 여기도 루트 2분의 1 되겠지. 그럼 전피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빗변이 1이고 x좌표가 6이고 y좌표가 5 되니까 사인 세타면 y좌표 그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코사인은 1분의 x좌표니까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는 계산
해서 마이너스 루트 2. 그치? 그래서 각의 크기로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각의 크기로 연관을 지어서 구해주면 편하다. 탄젠트 각도로 연관을 지어서 풀어주면 편하다.